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1월 5일 목요일 10시입니다. 벌써 올해 시장도 이번 주 시작됐네요. 주식을 하고 있다 보면 세월이 금방 갑니다. 3년, 5년 뒤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이틀 며칠의 주가를 보면서 잠도 못 자고 좋을 때 잘 수익이 나면 좋고 또 수익이 나쁘면 또 안 좋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계속 좀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다 보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3년, 5년 뒤에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시험 공부도 하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를 분석해서 맞추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지나고 보면 대다수가 잘 못 맞춥니다. 전문가들도 맞추는, 물론 지금은 이제 내려간 약세론자라든지 비관론자는 맞추는 거고요. 강세론자는 못 맞추고, 근데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부안해동하다 보면 그냥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한 3년, 5년 정도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사실은 아주 쉬운 건데 실제로 그러지 않죠. 계좌 수익이 평가손익이 왔다 갔다 보면서 상당한 심리가 거기서 압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잘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대가들은 항상 주식의 어떤 확실한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 철학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돈을 버는 거 세월이 지났을 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서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작년 같으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도 다 평가손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도 못 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고요. 신념을 갖고 있어도 그 종목에 대한 두려워서 또 본전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 신념 정도가 있어야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세월은 보내야 되니까 매매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내가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과 아니면 단기로 매매한 종목을 딱 구분해서 계좌도 딱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2023년도는 시장이 좀 생각보다 변동이 좀 있으면서도 아마 작년보다 훨씬 더 주식하기가 쉬운 장일 거고 돈도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한다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옵니다. 올해 시장에 전부 다 80%의 투자자들은 올해 더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이 안 좋다 그럴 때는 대다수가 바닥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중을 따라가지 말고 어느 정도의 자신의 어떤 원칙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 어떤 전문가로서 올해는 아주 큰 기회가 지금 여러분한테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시장을 떠나지 말고 현재 오히려 욕심을 내서 좋은 주식을 좀 썰어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향도 보고 그다음 종목 진단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채팅창에 종목이나 궁금한 종목 비중 이렇게 좀 각일을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좀 상담을 오늘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향을 오늘 보면서 동방박사 보는 시향 전략을 해보고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먼저 시장은 어제 시장이 급등했었죠.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0조 이상으로 아주 크고 그다음에 2등이 LG엔솔인데 LG엔솔은 내려가고 삼성전자 급등하고 하이닉스도 급등하고 그랬죠. 즉 반도체가 급반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그 반도체를 그러면 급반등할 때 과연 누가 사줘야 되냐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 또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5,091억을 샀습니다. 어제부터 강력히 좀 사고 있는데 그전에는 11월까지는 주로 사다가 계속 12월에 안 팔았었죠. 그러다 이제 확실하게
어제부터 순매수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계속 순매수할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늘 이 5천억 중에 거의 삼성전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안 산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이렇게 좀 계속 봐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3,560억 팔고 있죠. 그럼 금융투자가 이 12월 달에는 순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배당 때문에 좀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배당이 끝나고 배당락이 되고 나면 배당 받고 샀던 그걸 위해서 갖고 있었던 주식은 또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투자 매매는 상품하고 연계되어 있고 뭐 배당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산 것은 다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거의 많이 소진된 거, 매물화가 거의 다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의 매매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수급이 기관들의 수급은 이제 큰 역할을 못할 걸로 하락이나 상승이 큰 역할을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사주면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제도 투신들이 좀 사고 있고 보험도 그렇고요. 그러면 펀드라든지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좀 사고 있는 거죠. 순매수로 좀 전환했다. 그러면 기관들 수급도 한 일주 정도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걸로 일단 보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죠. 기관도 팔고 그래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였다. 이렇게 수급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부터는 큰손이나 외국인들 기관인을 말하는 거죠. 이 큰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주로 저희 이제 투자 클럽은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걸 많이 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하는 종목들은 좀 한 1년 정도 뒤를 보고 주로 매집을 하게 됩니다. 매집이 끝나고 나야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10년간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했던 투자 성적표를 보면 이제 과거에 조사한 게 있었는데 보니까 외국인들은 한 뭐 80% 가까이 수익이 나는데 기관들은 한 10%대 내외, 개인은 거의 70% 손해보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길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거의 한 70%가 중매기 자금이기 때문에 미국계 쪽은 전체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현재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늘 2,051억을 샀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사서 팔려고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세액 공제율을 높이기 때문에 최대 25%가 높이면 효과가 크죠. 그러면 배당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덜 내면 그만큼 배당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 배당 세액 공제율이 높아지면 그 일단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는 어저께 7% 정도 올랐으니까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반등을 주도를 했죠, 어제. 그러면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경기를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럼 반도체 업종들이, 메모리 업종들이 조만간 한 2, 3분기 정도에, 2분기 정도에 바닥을 턴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주가가 미리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설비 투자도 감소를 시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니까 반도체가 앞장서야 됩니다. 반도체가 앞장을 한참 서고 나서 그 다음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 불안한 장세지만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란 것은 이 반도체가 급 반전을 해줬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한 7% 정도 내외 오르면 거래가 많이 실려서 오른다는 거 추세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바닥에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신뢰도가 높고요. 그 거래량 실린 절반 이상에서 평균 이상에서는 항상 그 이상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어제 제가 이제 장을 급 반전한 장을 보면서
다음 주 정도까지만 뭐 좀 조심한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은행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은행주 많이 오르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릴 이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개별 종목을 호재 있는 개별 종목 실적 있는 거 사고 기관들은 실적이 아주 괜찮고 뭐 단기적으로도 좋은 상반기 좋은 종목들을 조금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코스피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다. 즉 최저점이 2134인데 작년 9월 말에 이 2334를 근처까지 갔죠. 2180에서 돌렸기 때문에 이제만 2100, 2200으로 다시 가 있으면 2300 정도로 이상으로 가 있으면 이게 바닥입니다. 2100 작년 9월 말이 지수로. 그럼 코스피가 작년 말에 지수가 바닥이라면 올해 3월 말 정도나 4월이 경기의 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다시 2300으로 가서 안착돼 있으면 이게 바닥이다. 이 전점이. 그러면 마음대로 바닥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내려오면 바닥이라면 그전이 바닥이라면 근처에 왕창 사면 되죠. 그죠? 그때부터는 리스크가 적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반도체 급반등이고 은행주 급등 성공이다. 그래서 이 은행주가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70% 내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주들은 배당을 받고 일부는 포트 조정 때문에 파는데 다시 부동산의 규제도 완화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은행주는 뭐 부동산이 추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해서는 별로 이익의 감소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규제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대출이 부실화되게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코스닥은 강세 업종은 은행, 반도체, 카카오그룹. 카카오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다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은행과 반도체,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신한지주가 뭐 8% 정도 오르면 급등했죠. 그래서 배당 전에까지 3일 만에 그냥 회복했습니다. 그만큼 은행주들은 외국인들이 한 70% 내에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팔고 그거 해소하면 바로 올라오는 거죠. 즉 품절주가 된 거죠. 품절주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은행주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 업종. 제가 작년 8월부터 이 투자의 신에 나오면서 태조 이방은 태조 이방은이 작년에 어느 정도의 주도주라 그러면 주도였죠. 거기에서 태조 이방은 원래 태조 이성계지만 이방은이 조선시대를 굳건히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조선시대는 이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 이제 이씨만 빼고 나머지는 다 몰락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계속 연말까지 태조 이방원 중에 2차전지 빼고 나머지는 비중을 다 줄여라. 연말까지 다 줄이고 나와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올해 방산하고 조선이 실적이 좋아지고 수주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식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과 급등하다 계속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11월 반등했다. 이번에 1월에 급락하고 있는 거죠. 올해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급락. 자, 급락은 항상 이제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치세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많이 내려왔네. 대다수 초보자는 여기에 삽니다. 그럼 잠깐 반등해서 잘 샀네. 내가 이러다가 거기서 하락하면 추세 하락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를 카카오가 17만 가다 다시 14만 원대는 보유 금지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빠졌네. 12만 원 빠지면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도 지금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올라갔다 잠깐 내려갔다 이제 매물도 걷어들이고 하면서 잠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럼 잠깐 올라가면 거기서 마지막이다. 또 기회다 해서 사시면 거기서 이제 물려버리면 내년부터 다시 또 빠지면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내려갑니다. 주식과 투자 자산은 항상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조 이방주 이씨만 2차 전지만 빼고 조선시대는 이씨니까 이씨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특징주는 카카오뱅크는
부동산 규제 완화인데 카카오는 워낙 대출 성장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뭐 이익 회복력이 아주 빠르게 일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다른 은행은 사지 말고 사고 싶으면 카카오뱅크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종목은 전 업종 약세는 사실 코스닥은 얼마 전에 테마도 좀 그랬는데 뭐 게임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은 다 포기한 것처럼 오늘 시장을 보니까 모든 외국인들 기관들고 다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다 약세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양극재 쪽이니까 이것도 잘 못 가고 있고요. 뭐 통신주까지 약세죠. 그죠? 통신주가 저 5G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거라 보고 주가가 잠깐 작년 10월 좋았는데 이제 그것까지 내려가고 있어. 안 가죠. 그래서 전 업종이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가 반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도 이 시간에 아프리카 TV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분투 유저 참여 프로젝트가 이걸 잘해야만 이 회사도 다시 살아날 걸로 보이고요. 스트리머들이 다시 다른 뭐 경쟁업체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9만 원 내외까지는 충분히 오를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4분기 실적은 안 나옵니다. 그래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동방바사본 시향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과 비중하고 올려주시면 산 이유라든지 다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부터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셨나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고 뭐 산 이유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 네. 48,000원에 20%. 20%요? 상한 8,000원? 예, 예. 네. 왜 사셨어요? 이게 2차 전지, 하면서 믹서기, 그게 지금 대용량으로. 네. 그래, 개발해가지고 수주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가, 요번에 상장되면서, 그래서, 그래서 샀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사셨네. 그 2차 전지 산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사셨네. 그죠? 다른 예. 2차 전지는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져서 예. 괜찮고, 공장도 뭐 건설하고 있고, 새로. 예. 그 전반적으로 뭐 좋다고 생각해서 사셨네. 그죠? 생각은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는, 당연히,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뭐 장비 쪽은, 이제 전방 업체들이 세일업체나 뭐 소재 이런 업체들이 장비를 많이 이제 공장을 건설하면 장비가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수혜를 보기 때문에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상장하고 54,000 갔다가 지금 45,000인데 그러면 지금 48,000 사셨기 때문에 별 손해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아마 사셨을 때가 작년 11월 정도에 사셨나요? 예, 상장하고 바로 산 것 같아요. 그럼 수익이 났다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20%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수익이 날 걸로 보이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4만 원 초반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예. 추가 매수도 되고요. 왜냐하면 예.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3,600억인데 예. 지금 올해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2023년도 영업이익이 한 600억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익이 60%는 올라가고 매출은 거의 100% 올라가는 거죠. 장비들은. 예. 그러면 장비 이익이 100% 올라가면 물론 이게 사전에 좀 창장돼 반영됐다 치더라도 주로 이게 2021년도까지 뭐 작년까지 2천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하다가 거의 100% 4천억 가잖아요. 그 매출액이 이렇게 뛸 때는 매출이 크게 뛰면 주가도 크게 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장비업체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장비도 크게 납품하기 때문에 올해 좋지만 내년에도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네. 그러면 이 54,700원은 돌파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네. 54,700원 돌파한다면 가격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내외까지 가도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배 정도까지 뭐 가도 17배 정도 가도 충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8만 원대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올해 갖고 있다가 그 정도 가면 그때 네. 좀 팔지를 생각하시고요. 네. 주식 한지 좀 오래 되셨어요? 예, 좀 많이 오래됐어요. 그건 돈도 좀 버셨어요? 아니요, 요즘 주식에 돈 벌 수 여행을 있습니까? 오래 하셨으면 몇 년 되셨으면 그동안 이제 이익은 나 있었을 거예요. 좋을 해년도 있고, 네. 나쁜 해년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종목 산 거 보니까 예.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예. 회사 내용도 알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갖고 있어야 사셨으니까 물론 손해보기 이익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회사가 펀더멘털이 좋고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기업은 지금 물려도 이거를 5만 원대 사가지고 물렸다 쳐요. 45,000원. 예. 얼마? 그래도 20% 샀으면 나는 여기서 30%까지 더 사도 올해 2배 이상 매출의 외형이 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가 엄청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리도 행복한 거죠. 어차피 회복할 거고 돈 벌 거 확신이 드니까 이게 바로 신념이란 건데 공부를 해서 이것은 뭐 두 다리 뻗고 주무셔도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갖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유튜브인가요? 전화 연결이네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범들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목이 뭐예요? 예, 저 하나금융지주요. 하나금융지주. 그 비중은요? 한 25% 정도 되고요.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48,000원입니다. 수익 중이네요? 뭐 여러 번 이렇게 놀아서 지금 분할 매수를 언제 했는데 사셨어요? 배당 받았어요? 예, 배당 받았죠. 이거 21년도 제가 12월 달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잘 사셨네요. 근데 근데 예를 이게 들어서 지금- 은행주를 살 때 예. 가장 중점을 보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도 배당이고 또 금융주의 중에서 지금 하나금융이 지금 탄력도 좀 좋고 괜찮다고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 매수를 했는데 22년도 2월 달쯤에 한번 좀 지금 52주 최고가인데 그때 한 52,900원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도 한번 좀 제가 그거를 한번 좀 타이밍을 잡고 매도를 할까 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좀 더 네. 끌고 가보자 하다가 그때 한번 놓치고 나서는 계속 지금 현 시점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배당락 맞고 많이 좀 떨어지고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걸 어떻게 좀 제가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좀 이제 궁금합니다.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예. 은행주는 경기와 동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은행주도 같이 빠지고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올해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한 80% 정도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은행주가 추가적으로 이 고점을 계속 뚫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지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익 구조가 물론 오늘 같으면 대출 규제를 푸니까 그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갔지만 지금 대출 규제를 판다고 대출 만약에 12억 이상의 아파트 다 대출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강남에 한 20억짜리를 대출을 한 10억 받아서 사고 싶다 한도 지금 살 수 있을까요? 과연? 나 같으면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도 있지만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 상품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규제를 풀더라도 은행에 보탬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부동산 경기도 나빠지고 경기가 전체 나빠지면 은행주는 다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수급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일부터 비중을 일단 절반을 팔고 오시자. 자, 절반을 파시고 그 다음에 종가는 중요한 건데 이거는 손절가하고 내가 보유 금지, 보유하지 말아야 될 다 팔고 현금화 해야 되는 단가는 45,000원입니다. 앞으로
4만 5천 원 정도를 만약에 붕괴를 하면 보유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만 5천 종가 기준입니다. 4만 5천 종가로 이틀 깨면 다 파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분할로 좀씩 매도를 하셔서 고점, 최고점을 뚫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작년의 고점 5만 3천 못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아마 고점에서 분할로 거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은행주는 경기가 침체나 안 좋을 때는 끝없이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권까지 밑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 의견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전화가 많이 오네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종목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네, OCI고요. 네. 88,100원에 비중은요? 7%입니다. 비중을 제가 이렇게 7%, 5% 이렇게 사면 되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비중을 왜 7% 조금밖에 안 샀어요? 원래 5% 샀다가 좀 줄인 건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종목도 거의 5%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만 좀 한 30% 갖고 있고 나머지는 5%, 10% 이 정도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5%, 10% 갖고 있는 주식과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면 뭐가 수익이 좋아요? 다른 것들은 사고 팔고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고요. 예. 삼성전자는 좀 물려 있어갖고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아, 네. 삼성전자 끝까지 가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예. 근데, 7% 정도를 사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네. 7% 사가지고 만약에 이게 한 조금 10% 먹고 나와봤자 0.7%밖에 계좌가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있어요. 사고 팔고 계속하면. 그래서 큰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한 뭐 삼성전자처럼 믿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비중 한 20% 정도까지는 만약에 10% 사가지고 내려가서 추가 살 수 있는 종목, 실적 좋아지고 앞으로 그런 종목 추가 사고 해서 만약 1억이라면 많아요. 종목이 아무리 많아도 5개 이상 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계좌 수익률로. 왼쪽 주머니에 많고 오른쪽 주머니에 잃고 이렇게 해봤자 같이 합쳐서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실 거 바라고요. OCI 같으면 결국은 폴리실리콘 회사인데 태양광이라든지 그 원재료 들어가잖아요. 셀 만들 때. 그러면 OCI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OCI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걸 아셔야 단가가 됩니다. 올라가야 되고 수출 그 환율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은 그건 예측 환율 빼고 이 펀더멘탈로 OCI가 수익이 잘 나려면 어떤 여기다 어디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 OCI가 폴리실리콘 원료를 태양광 관련된 전지판 만들 때 그 원료를 납품하는데 그러면 태양광 전지판이 많이 만들어 팔면 내가 납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이 OCI는 중국 매출이 거의 많거든.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그런 태양광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 중국에 확실히 회복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경기 침체 중인 거예요. 이제는 가급적 고성장도 못하고 하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태양광 쪽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확실히 성장해야만 되는데 지금 태양광 산업 미국 빼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냥 침체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붕괴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 88,100원이니까 그렇게 높은 단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할 때 12평선 정도 오면 본정 정도 되니까 오면 팔고 앞으로는 이렇게 경기 침체일 때이면 그 기업의 실적이 좀 불투명하다, 나빠진다. 그러면 그 주식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 산업에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주식들은 미국에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조차도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쉽게 대중화가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전지판을 해서 하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아파트 위에 할 데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중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테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도 이렇게 돼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한 두세 배가 못 가고 또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박스권 다시 올라가는데 미국의 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성장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본다면 하나라든지 이쪽에 가야 되고요. OCI는 오히려, 매도하시고 보유를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계세요? 또요?
그래서 요새 그 주식시장을 보면 네. 이게 저점이 88,000원이었는데 전접이 88,000원이 아니라 2019년도 있잖아요. 그 정도 멀리까지 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해갖고 네. 예, 88,000원 해갖고 이게 하는데 다른 것도 뭐 태주 이방원 해갖고 이 방산 쪽도 이렇게 몇 군데 좀 했는데 좀 올라가다가 요새 내려가는 게 장난도 아니고 그래갖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가 진짜 언제 것까지 봐야 되고 그렇게 경기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계속 적자 있다가 이제 2021년부터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이익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 됐는데 이게 왜 이제 가치에 비해서는 현재 시가총액 보면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주가가 잘못 갈까? 그것은 뭐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중국의 이 태양광 자체가 대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테마청에서 미래의 실적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가 나쁠 때 내가 돈을 많이 들어서 그냥 전기 쓰지, 태양광을 그거 있잖아요. 전지판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초기 자금을 많이 넣더라도 나중에 전기요금 싸니까 할 수 설치해서 하면 되지만 지금은 경기가 나빠지고 먹기도 살기 힘든데 누가 미래를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발전소를 하겠냐고, 그죠? 이렇게 생각 간단한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팔아서 확실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주식들, 경기 침체도 상관없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로 갈아타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등시 9만 원 정도의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은 이제 새 종목 끝내고요. 대덕전자 유튜브에서 올라왔네요. 대덕전자가 21,800원에 30%인데 토마토TV 좋은 방송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DDRS와 인텔 사파이어 래피저 출시 보고 매수하였습니다. 추가 매수 상담 부탁합니다 했는데요. 대덕전자는 PCB 업체죠. 즉 IT의 기판, PCB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뜯어보면 안에 여러 가지 선들 있고 요만한 판들이 있어요. 조그만 판, 큰 판 있잖아요. 그게 기판이거든요. 그걸 만드는 회사죠. 이제 FPCB 연성 좀 이제 연한 거 연성 이렇게 접어 휘어지는 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PCB는 그 기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PCB 업체들은 IT 제가 PCB를 만들어서 납품하면 핸드폰이 잘 나가든지 아니면 TV나 냉장고 이런 거 잘 팔려서 PCB가 잘 나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부터 집콕하고 집안에만 있다가 사무실 안에 있고 하면서 전부 다 디스플레이 큰 거 아니면 핸드폰 새로 사가지고 뭐 교육도 받고 강의도 들을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IT 수요가 아주 크게 있어가지고 실적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전 2021년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2021년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는 영업이익이 88억, 그때는 안 좋았잖아요. 그 전부터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가 2022년도 작년까지도 영업이익이 2천억대 나왔는데요. 그럼 올해는 한 13%, 10% 늘어서 2천억대 이렇게 나올 거라 2,700억 이렇게 좀 늘 거라 보지만 그래도 지금은 애플도 지금 잘 줄이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지금 적체 오히려 잘 안 팔려요. 삼성전자도. 그러면 핸드폰뿐만 아니라 관련된 IT들은 오히려 LG전자, 삼성전자 지금 가정 관련된 재고가 급격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품들을 LG전자, 삼성전자 부품들, 특별한 부품 말고요. 일반 부품들, 핸드폰 부품들에 들어가는 그 하청 업체들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실적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 23년도, 24년도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좋을 거라고 이렇게 애널리스트도 예측했지만 이것은 작년 좋으니까 주로 좋으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틀릴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럼 틀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34,000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27,000 이렇게 올라갈 거 생각하면 오판이라는 거죠. 왜? 작년에 좋았으니까 올해도 이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온다면 당연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은 안 좋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을 쉽게 못 한다는 거죠. 그럼 기술적 반등할 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작년 5월부터 지금 끝없이 빠지죠. 반등했다가. 그래서 주식은 여기서 작년 8월 달부터 사신 분들이 가장 주식을 못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처음부터 미리 예측해서 코로나 시에 직콕 시대의 수혜주라 생각하면 그러면 2020년부터 샀으면 주식은 21년도, 22년도 작년 5월 달까지 끝없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없어지면 피해주가 되는데 끝없이 내려가는 거죠. 그럼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지 이게. 다시 15,000원? 이렇게 또 옛날 때치로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코로나의 수혜주였고요. 여기는 코로나 수혜주. 이제 코로나 수혜가 안 되니까 오히려 재고가 쌓일 수도 있죠. 공급도 정상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등할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되면 21,500원이고요. 그래서 21,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9,000원에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19,000원이면 뭐 큰 수익 손 15% 정도니까 이것을 비중을 30% 사가지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과연 올라갈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적이 급격히 줄지 않더라도 현재 주가를 3만 원대부터 30% 빠졌다고 이것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오판인 거죠. PCB 업체는 한번 안 좋으면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 핸드폰이나 가전 이런 게 막 재고가 쌓이면 떨이 하잖아요. 떨이. 지금 떨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꼭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또 올라온 종목이네요. 칠리소스님께서 SM 7만 원에 10% 어디까지 가져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요즘 엔터주를 갖고 계신 분 좀 계시더라고요. SM입니다. SM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SM, 하이브, 뭐 YG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 엔터주들 많죠. 그리고 하면 JYP 엔터 이렇게 보시면 있으면 이 엔터주의 생명력은 뭘까? 엔터주를 과연 내가 사서 수익을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간단한 거죠. 엔터주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 기업을? 걸그룹, 보이그룹, 그 다음에 작곡가가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해준다든지. 그러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SM은 보시면 저 밑에 2000년도, 2008년도부터 소녀시대인가요? 어쨌든 그 전에 있다가 소녀시대가 엄청난 수익을 하고 인기 있으니까 주가가 갔잖아요. 그죠? 그 10배가 10배. 10배 이상 가지고 막 30배씩 가지고, 그죠? 천원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갔네. 그죠? 6만 원 막. 그 다음에 이제 소녀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쭉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간 거죠. 근데 요게 돈의 힘으로 간 거예요. SM이. 전체 유동성 때문에. 그럼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빠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일본 보면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추세가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하이버를 계속 진단해두면 괜찮다고 그랬죠. 13원대도 올라가고 있죠. 하이버 뉴진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구독 경제까지 가니까 하이버는 생각보다 잘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JYP 엔터가 지금 최근에 급락하고 있죠. 그럼 이 JYP랑 SM은 좀 안 좋고요. YG엔트의 새로운 이제 라인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YG와 하이버는 괜찮지만 SM과 JYP는 좀 매도를 해야 될 걸로 보여서 저는 SM은 수익 중이기 때문에 전 61평선 깨지면 그냥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73,0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하고 반등 시에도 75,000이네요. 75,000이니까 그냥 매도하고 나오셔서 엔터주 사고 싶으면 다른 거 사시고요.
아니면 저는 올해 일반인들 생각에 이제 활동을 마스크도 벗고 하면 정상화되면 이게 수익이 좌우질까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엔터주를 굳이 사야 될 이유는 있는 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은 좀 마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과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23년도 새해가 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올해도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작년에도 계속 안 좋았는데 올해 1월 초부터 급락하고 12월 말에도 급락하고 이번 주도 급락하고 언제 끝날까? 되게 지루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가장 안 좋고 포기하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기하는 단계가 지금이지 않을까. 대다수 분들이 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월 효과 거의 없었죠. 그리고 경기는 다 안 좋다고 뉴스만 보면 다 안 좋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더 희망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이제 나오는 변수들, 뭐 경제지표라든지 금융지표 그런 거를 보면서 주가보다도 그것을 보고 생각을 좀 하면서 좋아지겠구나 아니면 완전히 바닥이구나 나올 게 거의 다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시장을 보는 건데요. 어저께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ISM 제조업 지표가 우리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수출을 지금은 과거에 작년 전부터까지는 중국이 우리나라 GDP 수출 금액 1등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 2등이 미국인데 지금 1등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이 경기 회복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경기 회복이 될 거로 예상하는데 예상이 돼서 그러면 중국이 많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물론 좋아지겠지만 그보다도 미국이 안정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침체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표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볼 때 생각하는 게 지표랑 50 기준으로 보고 50 이상은 경기가 좋은 거고요. 50 이하는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ISM 제조업 지표가 48.4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상은 48.1인데 예상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상회했으니까 그러면 예상보다 상회했으니까 경기가 예상보다 침체가 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관련된 지수는 확인이 50 이하는 당연히 침체인 거죠.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예상보다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한 우려보다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도 같이 올라간 거죠. 미국의 금융주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주가 올라간 거죠. 경기가 이 정도면 조금 둔화 구간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고 고용지수도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고용지표가 어제 이렇게 발표된 거 보면 51.4로 나왔는데요. 그럼 51.4가 상당히 50 이상이니까 좋은 거죠. 48.4로 사이에서 그전에 이제 이렇게 개선됐으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죠. 이게 악재로 반영할 때가 있고 호재로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작년 11월이나 이렇게 나오면 51.4가 나오면 고용이 탄탄하니까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도 되네.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되는 거죠. 실업자가 별로 없이 이제 고용이 탄탄하다는 경기 침체가 아니고 다들 돈 버는데 금리 올리면 어때요, 그죠? 이자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51.4로 나온 것은 아주 지금 작년 8일 개선이니까 야 이거는 고용이 탄탄하니까 금리는 이제 인상인 얼마 안 뭐 5%대 간다 하더라도 5.5까지 간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약재로 작용되면 이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재로 작용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지금 살아난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CPI, 나머지 물가는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지수가 앞으로는 이제 경제 지표 계속 나올 건데 CPI부터 해서 빠지면서 다음 달 더 빠지고요, 더 급락하면서 경기도 안 좋은 어느 정도 안 좋은 것도 좀 나올 걸, 침체도 나올 걸 보입니다. 계속 침체는 둔화된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그러면 이렇게 1, 2월 달에 3월까지 고용 지표도 다시 내려가고 그다음에 CPI도 내려가 물가도 안정 내려가면서 경기 침체까지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일까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게 바로 경기가 이렇게 개선되고 하니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고 있는 거죠. 찾아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인텔부터 해서 우리 삼성전도 그렇고요. 세제 효과 때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2분기나 3분기에 가능하다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삼성전자 시설 투자 감소 이런 기대 때문에 반도체 업황도 이제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주가를 계속 보면서 빠진다고 내가 마지막 참았다가 투매를 하면 막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는 훨씬 더 빠릅니다. 2016년도 6월에부터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올라갔는데 2017년도 초부터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지수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6개월 정도 선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가야 되죠, 앞으로. 그러면 요번에 삼성전자도 6만 원대 안착을 해야 되고 다시 하이닉스도 좀 더 위로 가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별로 안 빠지고 다시 제자리 안 가고 반도체 주가가 다시 다음 주도 후반부나 해서 1월 중순 이후부터도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시도 살아나고 경기도 이제 2분기부터 회복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시향을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강하게 반등한 것은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수요일 날 진단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그전에도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장이 급락하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런 게 안 빠지는 거예요. 2차 전지도 급락하고 지난주에. 근데 카카오가 네이버가 안 빠지고 삼성전자가 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서 외국인들이 안 때리는 거죠. 외국인이 때리지 않고 추가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도 일단 지쳤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하고 어제 보시면 카카오가 급등했잖아요. 외국인도 많이 샀지만 기관들도 급격히 많이 샀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많이 샀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한 게 바로 전환한 게 바로 반도체랑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많이 빠졌던 플랫폼 기업, 더 이상 팔 수 없는 그런 종목, 고가 대비 한 70% 정도 빠졌으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매수 쇼커버링 일어날 아직은 쇼커버링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오는 외국인들, 제국는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하반기부터라도 2분기부터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들어온지를 꼭 확인해서 추세적으로 들어온다면 다음 주도 계속 들어오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한다든지 집중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좀 여러 가지 보니까 전업종 약세라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개인들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럼 1월달, 2월달 대다수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좋을 거라 그럽니다. 많이 그랬죠. 그러면 대주주 요건도 지나고 난 코스닥. 근데 이 코스닥에 요즘은 과거와 좀 다르게
코스닥에 가장 강력하게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게 2차 전지하고 뭐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도 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앞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좋은 IT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코스닥에 IT 기업이 많은데 코로나의 수혜주인데 코로나 이제 끝나면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가 많은 코스닥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업종 약세가 2차 전지가 약세가 다 약세가 되는 거죠. 바이오존 몇 개 빼고는 약세죠. 그래서 올해는 저는 바이오주하고 IT 부품주들은 코스닥은 추세적으로 뭐 크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거래소에 와서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들이나 기관들이 새로 사는 주식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서 쇼크업을 있는 종목들이 빠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아이라 반도체를 사든지 2차 전지 하든 이런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투자 심리 개선은 불안이 지속되는데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개선은 거래소가 형님이 많이 가면 거기서 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자체로서는 개선될 유동성이 다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유동성이 새로 안 들어오니까 누군가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나갈 사람이 있고 회복하면 그죠.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1, 2월 달에는 코스닥이 주로 강했는데 저도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 주를 장을 보니까 살 수 있는 외국인이 안 사니까 살 수 있는 그 주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만약에 포트폴리오 구조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줄여서 거래소에 있는 실적 좋은 주식으로 좀 바꿔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빨리 해서 포트 조정을 이한 결단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최종적으로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야 될 때는 반드시 내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결단을 내려면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자신의 투자 성향을 보면서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제 거의 2134가 아마 저가라고 거의 보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2180이 최근에 저가 그 전에 9월 말 저가는 갱신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만 정도 시장을 잘 보시면 그 위로 상향이 2300으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올해 시장은 오히려 상반기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혼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또 새로 준비해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